금융과 크립토가 활발하게 융합이 되는 국면에서 이 리플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이 XRP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 정말 가장 진취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코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그 외의 다른 메인넷들과는 다른 본인의 길을 확고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이 가장 있는 코인 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우리 크롱님들 일요일 잘 마무리하고 계시죠? 이제 주말을 또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함께 알트코인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해서 일요일 저녁에 또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 또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올려드린 영상을 통해서도 한번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에는 매일 아침 업로드되는 데일리 시황을 업로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혹시나 화요일에 시황이 왜 안 올라오나 이렇게 기다리시는 크롱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공지를 드립니다. 대신에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올라오는 데일리 시황은 더 엄선해서 잘 준비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늘 주말마다 리플의 현재 상황들을 한번 짚어보는데요. 오늘은 리플과 관련해서 조금 더 근본적인 얘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리플의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포인트들은 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기적인 변화 포인트들보다 우리가 이 XRP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연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코인인가, 이 부분들을 점검한다라고 했을 때는 펀더멘털에 조금 더 집중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XRP의 펀더멘털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에도 지금의 이슈들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자,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적인 신뢰가 상승했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SEC의 스탠스들이 확연하게 바뀌고 있고, 그리고 금융과 크립토가 활발하게 융합이 되는 국면에서 이 리플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이 XRP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 정말 가장 진취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코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메인넷 프로젝트들과는 궤적 자체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그 외의 다른 메인넷들과는 다른 본인의 길을 확고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이 가장 있는 코인 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법적인 명확화가 강화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얘기는 결국은 법적 명확성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SEC와 리플의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시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텐데요. 뭐 X라든지 텔레그램 같은 데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리플의 소송이 사실상 끝났다, 이런 관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SEC가 2025년 올해 8월 15일까지 항소법원에 또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기점으로 해서 또 소송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 이 부분들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둘 사이에서 소송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소송이 막바지에 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그 결과들이 공식적으로 도장이 땅땅땅 찍히는 구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역시나 ETF 기대감이 증가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현물 ETF가 출시됐을 때 가장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코인, 그리고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코인 두 가지를 고르라고 하면은 단연 솔라나와 XRP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서 흥행이 어떤 것이 더 많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설왕설래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난주에 코인쉐어스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은 XRP 쪽으로도 무게감이 많이 실리는 어떤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서 순유입과 순유출 흐름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순유출을 하는 동안에 이더리움은 순유입이 일어났고요. 솔라나와 XRP의 순유입이 역시나 있었고, 수이나 라이트코인 같은 코인들은 순유출이 일어났습니다. 체인링크도 그냥 중립 구간들, 순유출, 순유입도 아닌 구간들을 기록을 했는데, 솔라나와 XRP가 제법 유의미하게 순유입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물량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XRP가 월등하게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솔라나도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지만 XRP 같은 경우도 높게 보고 있고, 만약에 출시가 됐을 때는 그 성과에 대한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꽤 기대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체에서 전해진 중요한 소식들도 몇 가지 정도만 살펴볼 텐데요. 일본의 SBI 그룹이 있습니다. 자, 이 SBI가
리플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리플이 SEC로부터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싱가포르, 두바이를 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아시아권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동력으로 SBI를 들 수 있습니다. 이 SBI 회장 XRP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그동안에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XRP를 보급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해왔던 거죠. 자, 이런 SBI가 일본 최초로 비트코인 XRP ETF를 신청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뭔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아니고 비트코인과 XRP를 이렇게 담고 가는 ETF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XRP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시사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외신에서는 리플과 SEC의 소송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스테이블 코인인 RLUSD에 많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RLUSD가 계속해서 강하게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제 최근에 라이브 스터디에서 공유드렸던 차트 중에서는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많이 확장 국면을 보였는지, 즉 공급량이 많이 늘었는지를 한번 살펴봤더니 2위가 USDT였습니다. 1위가 아니었던 거죠. 1위는 USDE라고 해서 에테나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었고요. 5위에 RLUSD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만큼 RLUSD가 지니어스 법안의 수혜도 많이 받고 있고 사업적인 확장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RLUSD가 BNY 멜론 같은 전통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으면서 급성장하고 있다. 또 이런 기사도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 RLUSD의 활동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결과들을 또 집계한 보고서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1일 이체 건수가 미국에서 한 달에 5,000건에서 12,000건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최근에 준 애널리틱스에서 XRP의 펀더멘탈 관련한 보고서를 내보냈는데요. 여기에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XRP의 펀더멘털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에 중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항목들에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볼 지표는 트랜잭션입니다. 저희가 일부에서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트랜잭션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트랜잭션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생태계 확장과 채택의 증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이 트랜잭션이 늘어난다는 것은 단기적인 가격 상승 소스는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네트워크 펀더멘털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가격 상승의 호재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트랜잭션 자체가 누적 거래량이 38억 3천만 건을 돌파를 했고요. 주간 거래량도 1350만 건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180만 건 정도인데요. 업계에서 상위권 활동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사용자 기반 활동이 활발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새로운 계정이 얼마나 추가가 되고 얼마나 꾸준하게 성장세가 누적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지표 한번 살펴보시면은 꾸준히 누적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정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구간들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누적이 되면서 신규 계정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이 얘기는 네트워크의 장기적인 성장성과 사용자 기반 확장을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이 얘기는 XRP 레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오래된 체인이다, 이게 아니라 여전히 성장 단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에 들어서만 무려 100만 신규 사용자가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 신규 가입 추세가 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 평균으로 봤을 때는 3,000명 이상이 계정을 생성하고 있다는 시그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흐름들이 2025년에 들어서 더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과거 2021년도와 대비했을 때 더 펀더멘털이 월등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2021년도에 XRP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던 것은 결국은 소송을 기반으로 한 문제들과 더불어서 여기에서 기인된 펀더멘털의 부진에 따른 것이었다면은, 지금은 펀더멘털이 계속해서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2021년보다는 2017년 모델을 따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타일중앙화 거래소에서의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동시장 조성자까지 해서 모두 다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는 이 기반으로 해서 XRP가 즉 리플이 중동 시장을 더 활발하게 개척하고 있다. 또 이런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덱스에서 그리고 AMM에서 모두 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결국은 네트워크 내에서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거래 활동이 활성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가 더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거래 페어도 더 다양해지면서 400개에서 497개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자산의 다양화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자산 상장이나 프로젝트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은 이 리플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인 메인넷 사업도 계속해서 조금씩 더 궤도에 오르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펀더멘털 관점에서는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즉, 이 지표도 한번 보시면은 덱스 거래량 누적 지수 한번 살펴보시면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XRP의 펀더멘털을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살펴봤는데 결론은 단순합니다. XRP의 펀더멘털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구나. 이 얘기는 메인넷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결국은 이 리플이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구나라는 시그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부족할지 몰라도 계속해서 이 국면들이 상승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펀더멘털의 중장기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요. 거래들의 움직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촬영 시점 기준으로 이렇게 크게 거래량이 증가했다가 또 뚝 떨어지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활성지수 봤을 때도 감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단기적인 유동성들, 특히 고래를 중심으로 한 단기 유동성들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XRP의 차익 실현 물량들도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자산이든지 단기적으로 급등하면은 차익 실현 물량에 의해서 계속해서 가격은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단기적인 급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펀더멘털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유튜브 영상에서는 차트 관점들을 시의성 때문에 잘 다루지 않고 있는데요.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차트 관점 하나 공유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만 마지막으로 공유를 드리고 오늘 일요일 영상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장표는 XRP의 1일봉 차트인데요. 작년 말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로 급격하게 XRP가 상승했던 국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크게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도약해서 상승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그 움직임들과 거의 흡사한 패턴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 이런 관점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가격이 크게 급등하는 구간 이후에 하락 쐐기형 패턴을 형성한 이후에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 이 하락 쐐기형 패턴은 상승 반전이 이루어지는 패턴이라는 관점에서 이 패턴상의 상승의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현재 이 하락세경 패턴이 이때와 유사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템포를 더 가서 흐름들이 이어갈지는 지켜보셔야 되지만 현재 이평선까지 감안한 구간들이 굉장히 반등 구간들과 닮아 있다. 이런 관점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RSI 상으로도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움직임들이 비슷하게 포착이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런 분석들을 내놨는데요. 이런 패턴 분석들은 또 참고하셔가지고 투자 대응 전략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이 시장의 상황들을 가장 빠르게 포착하고 싶으시고 함께 대응 전략 가져가고 싶으신 크롱님들은 코인마스터클럽 함께 해주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크롱님들 남은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평안한 일요일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